네, 안녕하십니까. 노아 단도이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계절이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계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죠. 현재 이미지 보면은 가운데 요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공전도 그냥 원형으로 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원형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원형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면은 그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멀면은 빛이 더 멀리 날아가니까 이제 약하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겨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까우면은 빛이 가까이서 째니까 더 뜨겁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가 여름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검색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지구가 요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나타나는 게 계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죠. 지구하고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면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의 일조량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일조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고도 차이에 의해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이 거리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계절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 영상 촬영할 때도 제가 그 사계절이 생기는 현상이 지구와 태양이 거리가 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런 현상 때문에 뭐 나타난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고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다. 그리고 일조량, 태양의 빛의 일조량에 의해서도 뭐 나타난다. 뭐 그렇게 설명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거리하고 관련이 제일 많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여기 뭐 계절에 관한 이미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절에 대한 이미지를 좀 찾아보면 가운데 위쪽에 있으면 3에서 5월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으면 6월에서 8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구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잖아. 이럴 때 뭐 9월하고 11월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것이 이제 겨울이라고 합니다. 12월에서 2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나 보면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평면적인 이미지니까 실제는 원형으로 이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옆전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태양을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공전하니까 사계절이 생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사계절에서 여름하고 겨울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놀랍게도 북반구 한국 포함이다. 북반구 한국 포함을 기준으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여름보다 겨울에 오히려 더 가깝다. 자, 이것 좀 이상하지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여름보다 겨울이 더 가깝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은 상식적으로 거리가 더 멀어야 더 춥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겨울이 더 추운가요? 계절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구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름은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햇빛을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면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겨울은 지구가 태양 반대쪽으로 길어져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낮의 길이가 짧아져 받는 열 에너지가 적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태양에 빛이 쏟아지는 고도차와 일조량에 의해 가지고 사계절이 생긴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놀랍게도 한반도를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여름보다 겨울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나오잖아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겨울에 더 가까운 것이 맞나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데 겨울에 태양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태양의 거리가 더 가까운데 왜 날씨는 추운가,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내용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놓은 그 사계절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분 봄, 하지 여름, 추분 가을, 동지 겨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붉은색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황도가 태양이 공존하는 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것이 적도가 됩니다. 이거는 가상의 지구의 그 선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데 여기는 제가 23.5도가 황도 태양이 기울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운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축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초점이 되는 이 적도라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두 원이 요 겹치는 구간, 이것이 바로 춘분이 되고 추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나오는 계절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삼수라는 별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확히 삼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북두칠성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북극성이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원 두 개가 겹치는 곳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요 부분이 바로 춘분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것을 추분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겹치는 구간이 두 군데로 이렇게 딱 나눠지죠.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해 주는데 여기가 황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는 적도가 되는 거죠. 지구의 가장 가운데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 선을 달의 공존궤도라고 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록으로 보면은 요거는 달의 공존궤도가 아니고 그냥 적도라고 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가운데 가상 그 선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어디로 보면은 적도라고 적혀 있는 바로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 두 개의 원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가운데 이 가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북해기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황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본을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딱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그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시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세상열차 분야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도가 이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을 딱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남해 기상은 요것이 황도가 되니까 뭐 요 위쪽에도 있으니까 요렇게 뭐 그리면은
그리고 그 원의 모양이 두 군데 이렇게 겹치는 데가 딱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겹치는 데가 순분이고 추분이다. 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천상 열차 분야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럼 삼수라는 별자리가 과연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바로 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오리온 별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는 뭐 3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는 여기 보면 3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열십자로 보입니다. 열십자인지 뭐 다른 글자인지는 몰라도 이게 숫자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삼수의 별자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삼수는 동아시아의 별자리 28수의 하나인데 서방 100호 7수 중 7번째에 해당된다. 서양 별자리의 오리온 자리의 일부에 해당한다. 자, 여기 3자가 나오죠. 한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 자리에 100호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모양이 보면 사람 모양처럼 생겼죠. 오리온 자리는 천구의 적도에 걸쳐 있는 눈에 띄는 큰 별자리로 겨울의 저녁 하늘에서 주로 보인다. 그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이 오리온에 기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별자리에서 자수, 삼수, 삼수의 별, 필수의 삼기 별자리에 해당한다. 여기 삼수 나오죠. 오리온 별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예, 이 별자리가 관측되는 시기가 겨울에는 거의 매일 밤에 보이고 봄까지 보이는 그런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여기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것이 사람 머리가 되고 이게 오른팔이 되고 그리고 이게 활이 됩니다. 활을 뭐 요렇게 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을 요렇게 겨눠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몸뚱이가 되고 이게 다리가 되겠죠. 그럼 천상 열차 분야지도 여기에 삼수가 딱 그려져 있으니까 바로 여기가 겨울 위치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여기가 바로 그럼 여름이 되겠죠. 자, 현재는 북극성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니까 여기 두 군데 원이 딱 겹치는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 위쪽이 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춘분이 되죠. 현재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여기 삼수 자리가 여기가 오리온 자리라고 했잖아. 겨울에 관측되는 지점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오리온 자리는 겨울에는 늘 보이고 봄까지 관측되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반대에는 당연히 여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봄에 또 반대는 여기 또 겹치는 데는 여기가 가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지도 늘 관측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황도원이 요 가운데에 있는 요 기준점 적도보다 한 23점 더 삐뚤어져 있으니까 요 거리가 더 머니까 여기가 겨울이 아니었을까 그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름인 게 밝혀지니까 그 반대는 이제 겨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황도 이게 뭔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이 지도는 하루 시간을 담아 놓은 그런 지도이면서
한 달의 시간을 개선할 수 있고 1년의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달력이 되겠습니다. 시계와 달력이 같이 합쳐진 상태에 이 지도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 지도가 언제 그려져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홍무 28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 홍무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바로 태조 이성계의 연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홍무를 연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28년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겨울이죠. 겨울에 이 지도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12월 달 겨울에 완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도를 제가 왜 시계와 달력이 같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눈금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 360이라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60이라는 1년 기년으로 명시하거나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가장 대표적인 고수, 주역 또는 역경이다. 또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정의 기록인 상서 또는 서경, 요전편에도 비록 숫자는 366일로 나오지만 1년은 360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윤달을 넣었다는 전문 역법의 배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두 고서에 나타난 기록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역 계사상의 제9장이다. 조역의 해설서인 계사상에는 음양을 상징하는 점대 3가지의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360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1년의 날짜를 뜻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 원문인데 여기 원문 나오죠? 근의 책수는 216이고 고의 책수는 144이니 모두 합하면 360이 되어 1년의 날수에 해당한다. 설명, 규약에서는 하는 양을 상징하는 숫자 216과 땅음을 상징하는 숫자 144를 더하면 정확히 360이 된다. 규약에서는 이를 단기지일, 즉 1년의 날짜와 맞물려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360은 단순한 자연적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음양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일련의 주기를 뜻한다. 상서 요전에 보면 중국 고대 오제 중 하나의 요임금 시대 역법을 기록한 고서로 천문을 관측해 일련의 길이를 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요임금이 가라사대 너희 희시와 화시야 1년은 366일이니 윤달을 써서 사시를 바르게 하여야 한 해가 성립된다. 여기서 나오는 366일은 366을 뜻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삼아 12개월을 채운 360을 기본 골기억으로 봤다. 하지만 실제 태양의 운행 365.4일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절의 은함을 막기 위해 366일로 계산하여 윤달을 두어 추정해야 한다고 기록한 것이다. 즉 360일을 기본 단위 12개월 곱하기 30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역법 기록이다. 고대에 보면은 상서 요전하고 주역 계사상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360이라는 그 숫자를 1년을 뜻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중보 문현비고 제1고 상이고 1편의 천지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두천을 나누어 320도로 하여 동서로 나눈 것을 경도로 하고 남북으로 나눈 것을 위도로 한다. 남극과 북극을 가운데를 평균하여 하늘 허리에 가로띠를 두는 것을 적도로 하고 적도의 비격 교차하여 받은 그 남으로 나가고 바하는 그 북으로 나간 것을 황도로 한다.
황도와 적도가 서로 교차하는 두 점은 춘분, 수분이라 하며 적도로부터 남으로 23도 반, 발선이가 새로 측정한 것은 23도 29분이다. 떨어진 곳을 동지라 하고 적도로부터 북으로 23도 반 떨어진 곳을 하지란다. 적도를 360도로 나누니 이것을 평분하여 반주라 하는 것이 각각 180도이며 넷으로 나누어 상안이라 하는 것이 각각 90도이며 여섯으로 나눈 기안이라 하는 것이 각각 60도이며 열둘로 나누어 궁 또는 시라 하는 것이 각각 30도인데 이런 것을 적경이라 한다. 남극, 북극을 따라 360도로 나누니 양극 사이가 각각 180도이며 양극과 적도 사이가 모두 90도인데 이런 것을 적이라 한다. 자, 여기 숫자가 360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적도를 360도로 나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열둘로 나누고 궁 또는 시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시 나오죠. 시가 여기가 바로 하루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계가 되는 거예요. 적도를 360도로 나눈다. 요거는 1년이 되는 겁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로 들어와가지고 격작한 하나하나 이거 다 보이죠.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숫자를 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8개가 딱 떨어지네요. 이것이 바로 음력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또 작은 눈금이 또 보이죠. 요 칸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다 세어보면 3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년이 됩니다. 제가 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가 시간이냐? 여기 제일 바깥쪽에 요 테두리 요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축소해 볼게요. 테두리 요 바깥에 요 칸이 하나 보이잖아요. 요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누면 12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세어 볼게요. 자, 여기 위쪽부터 한번 세어볼게요. 여기에 꺼져 있는 요 칸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딱 떨어지죠.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12가 하루이기도 하고 12달이 되겠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루 12개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다 맞출 수 있나? 그런 의미 되죠. 그래서 요 위쪽에 또 보조적으로 또 있습니다. 요게 또 하루로 24시간 나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칸도 하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4가 딱 나오죠. 요것을 하루를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24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시계와 달력이라고 설명드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한 달, 1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황도가 하루 시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게 1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루하고 1년. 이 지도를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엄청난 지도가 되는 거예요.
고대 때 이런 정밀한 시계와 날짜를 계산하는 그 달력과 시계가 있었다니 도대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 유물을 보면 그 세종시대에 개발한 이 해시계 있잖아요. 이런 유물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대에 또 개발한 거 있죠. 바로 혼천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만 원짜리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황도와 적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 달, 1년, 하루, 시간과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현대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기능도 있어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국보 혼천임이 혼천시계. 정확히 나오죠? 시계. 바로 시계의 기능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과거의 천문 시계이고 천문 달력이 되는 거예요. 중보 문현비고 제1공 상위고에 보면 조선의 수도 위치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문정에 이르기로 혼천설의 이치로 빈검하며 지구가 완전한 구정이라는 데에 의심할 것이 없다. 남으로 200리 가면 남성의 1도만이 보이고 북극이 1도 낮아지면 북극으로 200리를 가면 북극이 1도 높아지고 남성의 1도 적게 보인 지구가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의심할 것은 지구가 둥글다면 사람이 지상에서 살며 바로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겠으나 우리가 비근한 일로 경험해보자. 강남에서 북극의 고도로 32도이고 절강에서 북극의 고도가 30도이므로 서로 2로 떨어져 있으며 그 위에 있는 천정이 곧 2도가 차이가 날 것이다. 각각 사는 지방을 방정하다고 한다면 멀리 다른 지방에 보이는 것이 다 비켜져 있을 것이다. 또 더구나 경사도 북정을 말하니 북극의 고도는 40도이고 경야에서 북극의 고도는 20도이면 경사에서 북극으로부터 50도 떨어지는 별을 천정으로 삼고 경야는 북극으로부터 70도 떨어지는 별을 천정으로 삼는다. 여기 조선의 수도가 경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강남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나잖아요. 자, 후민연금 은혜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한다. 여기 강남 나오죠? 자,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5번을 선택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강남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글이 작은가요?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위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경사 나오네요. 정확히 경사라고 단어 나오죠? 자, 제가 경사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자, 이 영상은 전에 올린 내용인데 세계 최초 공개, 경복궁 자금성 실록에 밝히는 충격적인 시, 조선의 역사 이렇게 추정 마무리한다. 자, 회자 경사 나오죠? 자, 확대해 볼게요. 회자 경사. 자, 조선의 수도가 경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엉터리 번역했죠. 북경에서 한반도 서울로 온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경사에 도착하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한사 한명회가 부사 유근이 경사에 도착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회자 경사 얘기 나오잖아요.
경복궁이 자금성이다. 실록이 박히는 충격적 진실. 하멜 표류기, 하멜은 대륙 난징궁에 있었다. 그것이 경복궁이다.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붉은 황도선이 보입니다. 두 군데 겹치는 공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가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겨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는 여름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겨울, 동지, 1월, 거리 140이라고 됐으니까 정확히 겨울이 일치가 되죠. 겨울 거리가 146 이렇게 넘어갑니다. 150 현재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재 봄으로 넘어갔어요. 4월 달입니다. 봄거리 168, 17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름, 하지, 7월을 넘어갔어요. 190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 상태라 보면은 위치 가늠이 좀 힘드니까 제가 이거 살짝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 여름 거리, 가을, 추분, 10월로 넘어갔습니다. 거리가 190, 180, 170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를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태양, 겨울, 동지, 1월로 넘어갔습니다. 거리가 140, 149, 150 점점 약간씩 커지고 있네요. 확실히 여름하고 겨울이 많이 거리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죠. 자, 이번에는 또 봄으로 넘어갔네요. 17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름, 하지, 7월로 넘어갔어요. 거리 180, 19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212, 215, 217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자, 거리가 이제 멀다는 의미죠. 이제 가을, 초분, 10월로 넘어갑니다. 자, 거리가 점점 또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죠. 가깝다는 거는 겨울이 되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여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동지로 넘어갔습니다. 1월이 됩니다. 142까지 가까워졌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태양이 이쪽에 있네요. 자, 태양 겨울 거리 140, 150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점점 이제 커지죠. 그럼 겨울이니까 이제 봄으로 넘어가죠. 자, 춘분 4월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봄거리 16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봄이니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겠죠. 자, 여름, 하지, 7월이 되겠습니다. 18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는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여기에 있네요. 이쪽에 있습니다. 자, 하지, 7월로 넘어갔어요. 자, 215, 217이 되겠습니다. 자, 가을 초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네요.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하늘로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점선이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지평선, 뭐 지구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은 요거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위쪽은 하늘이 되겠죠. 방이라 보면 이쪽 부분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가 되겠습니다. Y축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축에 제가 이렇게 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계절로 보면 어떻게 되냐? 계절을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그냥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남쪽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동쪽이 여기가 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위쪽이 여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이 가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은 이것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즉 태양의 고도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가 여름으로 거치면 태양의 고도차가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로 갈수록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태양이 그 땅에 같이 가까이 붙어 있죠. 겨울 되면 고도가 굉장히 낮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여름 거리가 215, 16. 거리가 지금 굉장히 멀지요, 지구하고. 이제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가을 거리가 170, 160, 150. 가을인데 지구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겨울 동지로 넘어갔습니다. 1월달입니다. 148, 150. 근데 점점 지구하고 가까워지네요. 가까운데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봄, 춘분, 4월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약간씩 멀어지고 있네요. 172, 176, 177. 이번에는 여름 하지로 넘어갔습니다. 190, 200, 212, 216. 숫자가 아주 크지요? 이번엔 가을로 갑니다. 180. 점점 가까워지죠? 가깝다는 거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멀어지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자, 겨울 거리 140, 150으로 갑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좀 구별하기 힘드니까 고도 차이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고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축을 위쪽으로 올리고 Z축을 가운데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 고도가 확실히 이제 나타나죠. 여름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북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자, 고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죠. 요걸 요렇게 보면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겨울입니다. 자, 고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자, 지구를 기준할 때 상당히 아래쪽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겨울 될수록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니까 다시 또 북쪽으로 또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이 뒤쪽으로 가 있죠. 이제 여름이 되겠습니다. 고도가 또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구나 모든 행성들이 아날감마 현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태양하고 지구하고 뭐 멀어졌다 떨어져 가지고 그 사계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양의 고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지구로 쏟아지는 빛의 일조량에 의해 가지고 계절이 생긴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태양이 도는 것은 이건 하루가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공전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계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타원 형태로 공전을 하는데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겨울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가깝다고 여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의 고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빛이 지구한테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쏟아지냐, 그 각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기존 생각으로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멀어 가지고 겨울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저도 이것을 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고도차에 의한 입사각에 의해 가지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태양빛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매질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고도차에 의해 가지고 빛이 얼마나 더 우리한테 쏟아지냐, 덜 쏟아지냐, 그 차이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난다, 확인이 됩니다.